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어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조금은 습한 날씨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확률은 30%로 다소 낮으나 습도가 높은 것을 보니 구름이 많이 낀 날씨가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날씨가 참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약세 모습을 띠는 장 상황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 또한 먹구름이 낀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장 상황 속에서도 많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상황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소식들보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욱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안타까운 모습에 따라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분기와 2분기 당시 글로벌적으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트코인의 채굴에 관한 이슈가 상당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한다는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빌런이죠. 테슬라에서 이를 문제 삼아 결제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실상 비트코인의 채굴 절반 이상이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될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최근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소식이 나왔는데 독일의 최대 은행이죠. 도이체방크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방크 암호화폐 채굴 환경 위협 상용화 저해할 수도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의 암호화폐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 지난 3년간 비트코인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200테라와트시로 4배 증가했다며 비트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중요 과제라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량의 76%가 석탄 등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서 비롯되며 1비트코인 채굴에는 비자 거래 20억 건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같은 환경에 미치는 악 영향은 암호화폐의 상용화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것이죠. 추가적으로 중국 등 일부 정부는 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은 비규제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채굴, 거래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 덧붙였다고 하네요. 간간히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채굴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채굴 에너지에 관한 문제들은 암호화폐 채굴 업자들과 사업자들이 이미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화산 지열과 풍력 그리고 수력 심지어 소똥으로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충분히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우려들은 잠잠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ESG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띠면서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유명 애널리스트에게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37,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견해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비트코인 한 번 더 폭락하면 37,000달러 도달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가 기술 분석 기관 페어필드 스트래티지 소속 애널리스트 KT 스탁튼을 인용하면서 암호화폐 대다수가 강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장기 강세는 여전하지만 현재 하락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52,000달러 선 지지대를 급격히 벗어남에 따라 44,000달러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지난 8월 최저점인 37,000달러 선 부근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하락의 견해와 더불어 이번에는 최근 작두를 탔다고 소문이 났다가 살짝 미끄러진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플랜 B에게서도 오랜만에 가격에 관한 트윗이 나왔습니다. 앞선 애널리스트는 단기 하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플랜 B는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B 비트코인 69,000달러 이번 사이클 고점 아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유명 투자자 겸 애널리스트 플랜 B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69,000달러는 비트코인 이번 반감기 사이클의 고점이 아니다. 만약 69,000달러가 고점이라면 베어마켓은 고점 대비 80% 하락한 14,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2017년 고점 2만 달러와 200주 이동평균선보다도 모두 낮은 가격이다. 내 의견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으며 전 고점보다 크게 상승할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과거 플랜 B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2021년 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6자리가 아니라면 당황할 것이라며 본인의 견해를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추었었는데요. 아마 현재는 좀 많이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0만 달러 이상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또 지난 8월과 9월 그리고 10월을 또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단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장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넘어 새로운 고점을 볼 수 있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와 있는 상태이죠. 이에 따라서 수많은 국가들에서 이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만들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암호화폐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남아공 금융당국 내년 암호화폐 규제 본격화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이 블룸버그 통신의 최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금융당국인 FCSA가 2022년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했다고 합니다. 이날 남아공 FCSA는 적절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1년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며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야기했다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FCSA 측에 따르면 내년 도입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는 디지털 화폐와 금융시장 사이의 상호작용 관련 조항, 암호화폐 거래 규제 감독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국가들이 규제를 할 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기 관련 보호에 관한 언급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용할 만한 명분이 필요하겠죠. 이에 가장 좋은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기에 관한 법안 제정이 가장 쉽고 확실한 명분이 되게 될 텐데요. 이를 먼저 큰 틀로 잡으면서 이 시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둘씩 끼워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이런 순서는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글로벌 국가들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내년에는 충분한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들이 생기게 된다면 규제의 틀 안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제도적으로 들어오기 전 과도기적인 시장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때가 가장 리턴이 큰 것이 사실이죠. 지금의 단기 변동성에 흔들렸던 것이 이제 왜 그랬을까 하는 장이 길게도 아닙니다. 2에서 3년 안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하실 경우 짧게 보지 마시며 항상 길게 보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내재 가치가 높은 시장의 경우는 변동성은 항상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동성은 누구도 맞출 수 없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2년에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말에 힘을 실어주듯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유한 국가이죠. 인도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아마 현재 인도에서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어떤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번 연도 3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겠다라는 국가가 3개월 뒤인 6월 당시 갑자기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 터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후에 인도 내의 암호화폐 산업이 가파르게 발전을 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 속에 갑자기 또 얼마 전이죠. 11월 말 당시 젊은이들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암호화폐 금지를 추진한다는 내용들이 스멀스멀 나오게 됩니다. 참 변덕이 심하다고 생각하던 와중에 다시금 인도의 현 재무장관의 경우는 암호화폐 광고 금지 의사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며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의 총리가 미국 주최의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라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열린 미국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여서 암호화폐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범을 구축해야 한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게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암호화폐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훼손이 아닌 강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디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인도의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안을 최종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하네요. 모디 총리는 인도 중앙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를 진행 중으로 암호화폐 완전 금지 또는 부분 금지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 사용 허용이나 일부 허용 등 모든 옵션을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인도에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일부 허용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세금을 걷겠다는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이미 조금씩 어찌 보면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국가들의 진행 상황들을 볼 때 암호화폐 금지를 나홀로 선택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앞서 나왔듯이 현재 인도의 총리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며 현재 진행 중인 의회 마지막 회기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과 인도의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은 참 다양한 국가들에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많은 나라이죠. 이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통한 P2P 거래가 가장 활발한 또 나라입니다. 이 P2P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통한 소액 거래, 즉 물물 거래를 많이 한다는 뜻인데 중앙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며 이에 따라 자국 화폐의 신뢰도가 같이 무너지면서 암호화폐가 빛을 발한 전형적인 케이스이죠. 이에 따라서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자체 개발 CBDC인 이 나이라를 공식 출시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효용성에 관한 공식 기사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나이지리아의 장관이 공식 석상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졌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예산부처 장관 암호화폐 단속 말고 육성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예산 및 국가계획부의 클렘 아그바 장관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단속하지 말고 폭넓게 사용하도록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지난 목요일 열린 컨퍼런스를 통해서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들이 발전 기회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정부는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암호화폐 사업자를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화폐로 볼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 기관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암호화폐 전담 기관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분명히 금융선진국들에게도 영향이 가게 되어 있겠죠.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성들을 조금씩 깨닫는 상황 속에 다가오는 2022년에는 지금과는 또 얼마나 달라진 모습이 보이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 저녁이죠. 미국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불리우는 이제 11월 CPI 지수가 미국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인플레이션의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얼마나 올랐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지수가 6.8% 무려 6.8%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소식이 나온 직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5만 달러를 일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0월 당시에도 6.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어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재 얼마나 위협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얼마 전에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인물이죠.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이에 대해서 견해를 남겼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인플레이션은 염증처럼 경제를 해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 인플레이션은 염증처럼 경제를 해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노동통계국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8% 상승했다 발표를 하였으며 이 수치는 1982년 6월 이후에 4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는 테이퍼링이 완료될 것으로 또 보고 있죠. 연방준비은행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으며 금리 인상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 속 우리가 투자를 진행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반사이익이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줄어들 기미가 없는 인플레이션의 위협 속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고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늘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